앞으로 이 대표적인 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메가 트렌드로 생각하시고 주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패턴으로 투자하시기 편하잖아요. 누가 1, 2위를 할 건지 대충 아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항상 그 시장이 갈 때는 주도 업종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AI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요즘 하는 거 보면 대충 했죠. 기대치보다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은 항상 또 어닝 서프라이즈 안 좋다 그러면서 뚜껑 까보면 실적들이 좋다 그러고요. 지금까지 나온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현황 또 이 업종별 특징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4,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숫자가. 그리고 또 올해 1, 4분기, 2, 4분기도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것은 이익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분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짧게는 3분기, 많게는 4분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정도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얼마나 안 좋을 거를 시장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4, 4분기 실적과 올해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지금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추정치를 낮췄어요. 옛날과 틀립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또 AI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4.7%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 기업의 82%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저 숫자가 나쁘지만, 마이너스지만, 2월 3일, 그러니까 약 한 2주 전의 숫자는 마이너스 5.3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미리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순이익 마진율이라는 게 있죠. 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1.3%입니다. 이게 5년 평균보다 낮은 숫자예요. 그리고 과장 고점 숫자 대비해서 자그마치 1.7%포인트 낮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비용 증가가 했던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리고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숫자가 바닥을 찍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는 어쨌든 이익이 4.1% 늘었고, 매출이 자그마치 10.7%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제 올해는 이런 숫자가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1, 4분기에 마이너스, 2, 4분기에 마이너스 숫자가 지금 나올 거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지금 거의 한 자릿수 내지 마이너스 이렇게까지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숫자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오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표에도 보면 3분기부터는 돌아 나오는데 주가는 그거를 선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오고 너무 안 좋게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3, 4분기, 4, 4분기는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오르면 3분기, 4분기에 회복을 많이 못한다. 그럼 또 빠지겠죠. 또는 못 올라가겠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실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어떤 업종들이 계속해서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섹터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면요. 반도체가 워낙 사실은 경기 침체에다가 재고도 많이 쌓이고 사이클상도 그렇고 이제 바닥이었는데 바닥을 지나간다는 느낌. 실적이 더 비슷합니다. 그죠?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고생 그러나
3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가는 오르는데 거기다가 네. 좀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나 AI, 챗 GPT 이런 것까지 좀 그렇죠. 예, 소위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반도체 업종은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항상 그 저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PR이 높이 올라가는 그 수준이 많이 괜찮다라고 봅니다. 즉,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4, 4분기,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지금 적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삼성전자는 살짝 플러스였지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죠. 살짝 플러스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어떻게 뭐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살짝 흑자가 아니죠. 어마무지한 적자죠. 그래서 망하느니 안 망하느니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밴드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를 이미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6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역헤드앤숄더인 그렇죠. 거죠.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지금 올라간 추세인데, 뭐 한 번에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빠질 때도 한 번에 쭉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좀 숨 고르기가 필요한 구간 정도,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을 들여다보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 소비 관련된 쪽, 그러니까 즉,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 특히 안 좋았던 쪽이, PC 쪽과, 그 다음에 핸셋 쪽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때 왕창 일어났던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메모리 쪽은 뭐 마이너스 40% 이런 숫자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챗 GPT 얘기 나오고 있고 AI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6G 넘어가야 되고 뭐 결국 통신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IT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는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이 옛날처럼 막 깊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얕은 어떤 곡선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뽑아보면은 예,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오고 또 5G, 6G 관련된 통신 반도체가 올라오고요. 네, AMD가 있고, 브로드컴이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장비입니다, 장비. 그래서 여전히 장비는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회사들의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깨지지 않는 한, 근데 이제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쪽은 뭐, 하이닉스가 적자 같다라는 뉴스 나오는 것처럼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에 어떻게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글로벌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속스라는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메모리가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예, 인덱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받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것이 적절하겠고, 한국은 결국은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메모리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글로벌 투자를 서치하시고 글로벌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니까요. 운영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글로벌리 보면 반도체 업종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인덱스 같은 경우 투자하게 되면 괜찮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반도체 쪽이요. 다음 시장에서 또 가장 각광받는 쪽이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인데요. 국내에서야 워낙 뭐 2차 전지가 핫했는데 글로벌리 보면 어떻습니까? 전기차 섹터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12월 달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업종을 뽑아보면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네. 자동화를 일으키고 AI와 연결이 돼 있는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사실 고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쪽이 그렇죠.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말할 거는 전기차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이 왜 중요하냐. 내연기관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었죠. 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체의 지금 90%고 아직도 이쪽의 코스트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석유를 쓰는 그 업종들 중에서 가장 큰 석유 수요처가 바로 자동차와 트럭입니다. 전체 파이의 40%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라진다. 만약에 그게 네.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다. 난방이나 산업 이런 것보다도 자동차의 연료로서의 소비가 제일 많은 거군요. 네. 그렇죠. 전기차의 전체적인 부품이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영업 마진율과 내연기관의 영업 마진율을 비교해 보시면 뭐 테슬라와 뭐 대표적인 다른 GM이나 포드 비교해 보시면 3배 수준이란 말이죠. 영업 마진율이 20%가 훨씬 넘는 게 전기차고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뭐 8%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1월 달에 단가를 많이 낮췄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나오면서 보급형 전기차 뭐 3만 불 미만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의 산업에 있어서 운송 관련된 쪽에 있어서의 비용을 낮춰줄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10%씩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이면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 뭐 앞으로 대부분의 판매량을 보시더라도 이제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 차 판매량의 거의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전체 파이 중에서 전기차가 7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국가별로 봤었을 때. 저희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글쎄요. 한다 하더라도 좀 적게 해라. 예,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플랫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가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테슬라를 자꾸 많이 쓰면 쓸수록 테슬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율주행과 연결이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쌓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결국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테슬라 쪽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 그룹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불안감, 보안에 관련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가능성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밸류에이션상의 매력도도 그렇고요. 전체 어떤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장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기차. 네. 근데 이제 중국을 그럼 아예 배제하냐? 그건 아니죠. 대신에 이제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럼 배터리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 수출 못하잖아요. 중국. 미국에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수요를 하는 데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배터리를 샀다 그래서 그 어떤 보안에 문제가 생길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배터리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이 넘으니까 이쪽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자동차나 전기차 부분도 일정 부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의 차이가 한국과 미국과의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전기차 부품,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네. 네. 풍력이나 태양광, 뭐 수소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 글로벌 시장을 저희는 잘 못 보니까 한국에서는 관심들이 많고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오시니까 되게 좋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걸 글로벌의 흐름으로 봐주니까 네.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네. 우리 사실 메모리만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반도체 전체를 보게 되고 전기차도 그렇고 신재생 쪽은 글로벌 보시기는 어때요? 네. 자, 이것도 이제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AI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산업혁명이죠. 그럼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옛날에 매트릭스 영화 보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는 그냥 해를 가려버리고, 네. 심지어 이제 그러다가 사람의 전력 가지고 에너지를 창출하는 게 기계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 전력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미국과의 어떤 위상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전력을 잘 공급해야 돼요. 제조업체든 그렇죠. AI든 네. 이런 부분을 막 활성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셰일가스 수출국이 된 거죠. 그리고 유럽 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수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력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석유 수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고 그렇다면은 뭔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석유나 석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보다 중국은 노는 땅이 많잖아요. 그렇죠. 땅도 넓으니까. 네, 땅은 넓은데 노는 땅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사막 쪽, 뭐 이런 쪽으로 넘어 서부 쪽으로 갈수록. 근데 거기는 당연히 사막이 많으면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풍력, 태양광 등등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중국이군요, 그쪽은. 네.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의 그 태양광 시장의 시장 점유율 80%를 가져가고 있어요. 모든 체인에서, 모든 발류 체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을 투자를 하는 게 전기차라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과 한국을 투자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약 그러면 얼마나 투자하느냐? 한 20%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한번 살짝 올려드리면은요. ETF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죠? 네, 요거를 좀 보시면은 글로벌 업종에 있어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왼쪽만 보십시오. 네. 저희가 성장주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이게 다 뭐 챗GPT든 뭐든 간에 이게 다 결국 자동화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게 한 25% 정도 되죠. 5% 플러스 20%.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20%, 신재생 에너지 20%.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5%, 바이오. 예. 요 정도로 지금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70%니까, 그죠? 네. 성장주 쪽. 예. 그래서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낮춰줘야 된다. 인플레이션 낮춰주려면은 이쪽 부분의 성장이 높아야 된다. 그럼 이 성장이 높으면 당연히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표적인 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메가 트렌드로 생각하시고 주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좀 장기적인 패턴으로 투자하시기 편하잖아요. 예. 이거는 사라질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누가 1, 2위를 할 건지 대충 아니까. 메모리 쪽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일 거고, 파운드리 쪽은 당연히 TSMC와 삼성전자가 1, 2위일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장비 쪽은 당연히 ASML과 뭐 램리서치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1, 2, 3위일 거고, 이런 식으로, 예. 반도체는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 누가 1, 2위인지는 제가 들고 있었으면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당연히 1위는 또 제가 들고 있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T 회사이죠. T사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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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왔고, 네, 현대기아차. 이제 2위까지도 올라갈 거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라. 그죠? 그게 이제 업종별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유동환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